돼지가 묻고 이창근이 밥하다의 저서의 이창근 예비후보님, 네. 이 책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한글로 썼는데 해석이 필요하다는 걸 한간에 들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예. 초등학생도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MZ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 있잖아요. 네. 두 가지로 어떤 거? 그럼 제 생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MZ 세대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두 가지 키워드. 제가 생각할 땐 단연코 내 집 문제 그리고 양육 문제 아닐까요? 돼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 책에서 다루잖아요. 다뤘죠.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책에 보시면은 네. 우리 독자들도 보시고 궁금하시면은 이게 온라인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매하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목차가 있는데 목차에서 제목이 40페이지 보시면은 내 집은 왜 없을까? 여기가 아마 적나라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3페이지에 세계 최고의 내 집 보유율 싱가포르, 이 두 가지에서 나름 제가 생각 해법을 제시했어요. 내 집은 왜 없을까? 네. 그거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례보다는 내 집은 왜 없을까? 내 집은 왜 없을까? 이렇게 집을 많이 짓는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매번 정부는 신도시 발표하고 재개발이며 재건축이며 뭐며 집은 짓는데 정작 둘러보면은 내 집은 없단 말이죠. 실제 통계도 말해줘요. 통계도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어요.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집이 얼마만큼 지어졌느냐의 문제인데 집의 소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집의 소유와는 관계없어요. 주택이 얼마나 많이 지어졌냐, 말 그대로 주택이 얼마나 많이 보급되었냐 문제인데 이거는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그대로 주택 소유율이라 그러면은 이미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하지만 주택 보급률하고 다르게 소유율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아마 지역마다 틀린데 60% 넘지 못해요. 그 얘기는 한 사람이 아파트건 주택이건 두 채, 세 채, 뭐 이렇게 빌라왕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을. 내 집을. 그러면 MZ가 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빨리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참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게 저는 MZ 세대는 아닌데 저도 이제 저보다 더 선배들인 저도 어떻게 보면 저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2차 베이비 부머의 마지막 세대예요. 근데 저 앞 세대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과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해서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내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니면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도 뭐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쨌든 사회에 진출했을 때 내가 향후 몇 년간 내가 받는 월급의 몇 프로 저축해서 얼마간 모으면은 어느 지역에 내가 어떤 평수의 단독주택이건 아파트건 사겠다는 그러한 예측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뉴스 많이 나왔죠. MZ세대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은 31년인가 37년 동안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서울에 집 한 채 구매 가능하다. 그것도 강남이 아닌 강북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집값이 너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소유의 개념 측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싱가포르에서 벤치마킹 하자고 그래서 아까 43페이지 8장을 제가 제시한 건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다 소유의 개념에서 내 집 마련인데 다시 말해서 국가가 주택을 보급하는데 토지가 담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집을 지어서 환매 조건부 주택처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주택을 매각할 때 일정 프리미엄을 가지고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주택 시장에 매각해요 하는데 다만 그 프리미엄이 제한돼 있어요. 그럴 때 싱가포르는 그러한 주택 정책, 환매 조건부 주택 정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은 전 국민의 주택 소유율을 80%, 90%대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과감히 도입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죠. 안 그러면 지금 주택 가격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주거의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인데 그것을 이제 책에 제가 보시면은 56페이지
행복주택 다시 보기라는 코너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당시의 주택 정책이 행복주택이었는데 그것은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하셨던 정책도 행복주택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거부 반응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라는 걸 썼고 박근혜 정부 때는 행복주택이라는 쓴 건데 안정적으로 최장 10년 내지 20년까지 살도록 충분한 집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Z들을 위해서 안정적 거주의 주거를 공무원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돼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집을 그렇게 해서 갖게 되면 MZ들이 이제 가정과 일이 양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데 보육의 문제가 가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또 다루고 책에 보육 내용도 많이 넣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출생 문제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로 따지면 18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했는데 책에 관련된 내용하고 별개로 제가 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보도 자료도 내고 저희 SNS에 짧은 영상도 올렸는데 유아 전용 아파트라는 걸 이 책에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유아 전용 아파트를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공약으로 승화시켜서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해외에는 아주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이웃나라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그래서 유아 전용 아파트 아이 사랑홈, 그래서 그 안에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정말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차원인데 원샷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결국 많을 거 아니에요.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육아에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MZ세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 보육시설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끼니 문제, 삼시세끼 끼니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식당도 갖추고, 그리고 365일 24시간 밀키트 서비스도 갖추고, 그리고 그 안에 아이들 놀이터도 갖추고,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4차 산업혁명의 VR, AR, MR이 결합된 교육과 스포츠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테마 존도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게 갖춰진다면은,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은 지방도 그게 갖춰졌는데 서울을 오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자세히 이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승화시켜서 제 SNS에 보시면 알 수 있고, 이 책에서는 또 가장 현실적으로 MZ세들이 힘들어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런 데는 과감히 재정을 제대로 쓰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MZ세대가 안정적인 주거가 뒷받침된 다음에 그안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 누가 문제를 해결해 시원한 원스톱 서비스. 그렇죠. 보육과 주거를 다 같이 갖춘 유아 전용 아파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시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3군데 지정하셔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시범 사업의 모델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 SNS에 보시면은 정말 그러한 유아 전용 아파트 아이 사랑홈 위클리 빌리지가 만들어진다면은 정말 들어가고 싶다. 또 제대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전국적으로 다 건설해야죠. 그럼 정말 MZ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과제를 하나 해결한 거 아닐까요?